처음 뵙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어서요. 네, 누가 장관으로 오시든 이제 함께 일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원래 예산과 재정에 대한 질의를 준비해 왔었는데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몇 가지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아드님이 원펜타스 청약, 당첨, 조사 다 끝난 후에서야 신부와 주민등록을 합친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많이들 제기하셨고 후보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식 직후에 관계가 깨졌다.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서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맞습니까? 네, 장남 내외부는 2023년 12월 16일에 결혼을 했고 그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혀 겹치지 않다가 1년 5개월쯤 후인 2025년 4월 30일에 이제 용산 신혼집에 주소를 합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결혼식 이후 뭐 거의 직후에 파경이 된 건가요? 네, 사실 뭐 이런 말씀까지 그냥 간단하게 네, 말씀 주셔도 됩니다. 실은 그 시기에 발병을 했습니다. 발병을 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는 관계가 파경이 됐다고 하지 네, 않으셨던가요?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답변하고는 또 전혀 다른 다르지 말씀인데요. 아닙니다, 의원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게 이제 관계가 깨지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로 발병입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깨지면서 스트레스와 이제 이런 걸로 좀 병을 얻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제 어쨌든 1년 5개월 후에 같이 주소지를 합치게 되기 전까지 이제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경이 된 상태셨다. 그래서 주소지가 달랐던 거다 말씀을 네. 하셨던 거죠. 그러면은 뭐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요. 네, 청문회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기사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 중에 저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럼 관계가 파경이 돼서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왜 시댁 돈으로 잡은 용산 아파트를 파경된 상태에 며느리가 혼자 산 거죠? 7억 3천짜리 용산 아파트인데 이것도 사용료를 받으셨습니까? 사용료를 받은 건 아니고요. 돈을 이제 빌려줘서 각자 서로 분담을 해서 구한 아파트고 대출금의 일부는 갚고 아직 일부는 못 갚은 채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많은 같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상황이었고 같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 용산구 전셋집을 어디 부동산에 내놓거나 매물로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 관계가 다시 봉합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굉장히 어렵게 노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 가족이 2달 동안의 임시 거처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재산이 뭐 아들 3분까지 한 178억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재산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단기 임차를 할 수도 있고 요즘 이주할 때는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를 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파경에 가까운 상태인 며느리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며느리를 2달 동안 이사를 보내고 들어갔다가 다시 2달 후에 그 집을 교대한다. 왜 굳이 관계가 파탄난 며느리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죠? 협조를 구했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사정을 전달했고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남편과 며느님은 도곡 렉슬에 이사를 2달 동안 2번을 한 거거든요. 갔다가 왔다가. 근데 의원님 이사가 별로 이렇게 집기나 살림살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냥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부합되는 어떤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니요, 저희가 후보자님의 말씀만 듣고 지금 그러려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닙니다. 다음 질문 전세 드려보겠습니다. 이사 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의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의원님께 드린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사했던 이사업체와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네.
두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고요. 3번 페이지로. 네. 왜 관계가 파경이 됐던 신혼부부가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같이 살게 됐느냐. 그리고 왜 하필 그 날이 국토부의 원펜타스 부정청약 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가 발표된 그 바로 다음 날이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그렇게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2024년 8월입니다.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원펜타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파트 안에서 조사받는 세대들도 많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뭐 요새 아파트의 내부 단톡방이니 카페니 이런 곳에서 떠들썩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후보자 가족이 5분이나 되는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데 아니요, 의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부정청약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자, 거는 그러면 대충 다음 들었죠. 질문도 그런데 그 드려볼게요. 조사 네. 수사 의뢰가 후보자님 언제 조금 끝나... 이따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 평생 많이 체결하셨죠? 평생 무주택자셔서. 네. 전세 계약 체결할 때 전세금 담보하기 위해서 보통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은 동일합니다. 전입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너무 간편한 방법이죠. 대신에 전세권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막 온갖 서류를 떼고 법무사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후보자 장남께서 거주했던 세종시 주택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용산 아파트에도 전세권 설정, 세종 아파트에도 전세권이 설정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전세 살면서 한 번도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럼 상식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 전입 신고를 부모님의 청약 신청 때문에 장남이 살고 있는 곳에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전세권 등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펜타스에 대해서 청약에 시끄럽다는 거는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어디에 살든 한 번도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뭐 단톡방이나 이런 게 들어봐 본 적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들어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뭘 몰랐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수사가 의뢰가 끝났다는 거는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장남이 반포집에서 용산집으로 세대 분리를 해서 나간 시점이 왜 하필이면 조사가 끝난 날이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조사가 끝났는지에 대해서 후보자는 전세권 등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직 답변 전이신데 네, 그거 할 거예요. 후보자는 본인이 전입 신고해서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굳이 아들이 사는 용산구와 세종시 아파트는 이례적으로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합니다. 왜냐?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주말에는 세종시, 예리하네. 평일에는 용산에 살 수밖에 없는 후보자의 아드님이 이 원펜타스 청약과 당첨과 조사를 위해서 서초구에 가족들과 함께 주소를 함께 둬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아파트에는 이례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시댁에 이런 모든 일을 담당해주는 전담 부동산 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맡겼고 그분이 알아서 했는데 실은 전세권을 설정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며칠 전에 언론이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전세권이 설정됐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말이 안 되지.